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저항의 직병렬 접속과 키리우프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과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풀이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좀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직병렬과 키르우프 법칙에 관한 과제를 내준 것을 채점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잘 보이나요? 지금 신기한 게 지금 1반 평균이 56.5, 72점인데 2반 평균이 31.5, 47점입니다. 네. 성적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1등부터 쌤이 등수를 쫙 뽑아왔는데 지금 보이나요? 1등은 합산 200점, 190, 180, 180 그래서 쭉 내려와서 꼴찌가 지금 3명이 빵점입니다. 네. 그래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1반이 지금 상위권에 다 있고 2반 학생들이 하위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의미에서 내줬습니다. 네. 선생님이 항상 정기회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지금 정기회로라는 것은 정기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회로를 못하면은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2학년, 3학년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정기회로 일주일에 몇 시간 배우죠? 6시간 배우죠, 6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성적이 들어갑니다. 취업 우선순위라는 게 들어가요. 그때 이 육시수만큼 즉 20%의 비중을 차지해요. 성적에서 2점짜리 일주일에 2번 배우는 과목 3개와 맞먹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A, B, C, D, E를 골고루 나오게 시험을 내기 때문에 정기회로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은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꼭 유의해 주기 바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왜 최근 2번의 과제로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을 평가를 했냐면 이 두 개의 최근 2번 직병렬과 키르우프 법칙은 선생님이 내준 영상을 보여준 영상을 열심히 본 친구들은 조금 깊이 생각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200점 만점에 17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물론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을 대충 보면 깊이 고민하지 않고 대충 본 친구들은 점수가 낮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고 특히 낮은 친구들은 조금 더 정기회로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문제들은 뭐 책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풀기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신 쌤이 문제에 힌트를 좀 줬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은 못 풀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1번 문제를 보면은
각 회로의 총 저항을 구하시오 해서 4개 회로를 줬죠. 이쪽 회로를 봅시다. A번 풀 때 유의사항 뭐 있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의 저항은 의미가 없음에 유의해서 푸시오. 이것도 선생님이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럼 총 저항을 구할 때 지금 이쪽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쪽을 기준으로 이제 회로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쪽에 보통은 전원이 달려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는 총 저항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일단 4ohm과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고민이 들 거예요. 그쵸? 근데 이쪽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쪽은 회로가 끊겨 있죠. 회로가 끊겨 있어요. 즉 전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전류가. 즉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의미가 없어요. 이쪽에는 저항은 의미가 없다. 그럼 회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뭐예요? 4ohm, 4ohm, 4ohm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직렬로 돼 있죠? 그래서 총 저항은 4 더하기 4 더하기 4를 해서 12ohm이 된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내준 이유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쪽의 저항은 의미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내준 문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얘는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쵸? 양쪽으로.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맞춰야 돼요. 가장 셈이 이런 경우 가장 멀리 있는 걸 보랬죠. 그러면은 이 회로를 다르게 그리면은 이 회로랑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 회로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얘를 이쪽으로 위치만 바꿔준 거죠. 오른쪽 게. 즉 이쪽에 있는 선을 길게 늘어뜨리고 이쪽을 좀 더 줄인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할 때 여기 보면은 B번 힌트는 없었지만 C번 보면은 저항과 전선의 모양과 위치를 변화시켜 생각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접속점이 바뀌어서 직병렬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조건에서 라는 단서를 붙였죠. 즉 얘와 얘의 위치, 이 점 두 개 사이에 얘와 얘가 있다는 것은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림을 바꿀 수 있다.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길 바래요. 그러면 이거 배웠으니까 알겠죠? 이 4ohm과 4ohm은 서로 병렬이다. 병렬이기 때문에 병렬을 4랑 4랑 병렬하면은 몇이 돼요? 2ohm이 되죠? 2ohm이 됩니다. 4랑 병렬을 하면은. 그리고 원래는 옆에 4ohm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4ohm과 2ohm이 직렬이 되기 때문에 총 저항은 4 더하기 2에서 6ohm이 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바꿔서 풀면은 이해하기가 쉽다. 그림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알라고 낸 문제입니다. C번도 마찬가지예요. C번은 봅시다. 그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펜이 조금 잘 안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즉 4o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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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ohm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즉 2, 4옴이 뭐예요? 2, 4옴이 2, 4옴이 되는 겁니다.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 4옴이 얘가 되는 거죠. 그림이 이해 가나요? 즉 모양만 바꿔준 겁니다.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예를 보면은 얘랑 얘가 얘랑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가 얘에서 얘가 되는 거죠. 그림 이해 가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럼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하면은 얘랑 얘는 뭐예요? 직렬이죠. 직렬. 얘랑 얘는 직렬입니다. 즉 8옴이 되죠. 그러면은 8옴 그 다음에 밑에 4옴 그리고 여기에 4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는 4랑 8이랑 또 병렬이죠. 병렬이기 때문에 4와 8을 병렬하면은 4 더하기 8분의 4 곱하기 8 더하기 분의 곱하기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항이 두 개일 경우. 그럼 12분의 32다. 그러면은 6분의 16 3분의 8 3분의 8이죠. 그럼 얘랑 직렬이죠. 3분의 8이랑 4옴이랑 직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러면은 3분의 8 더하기 4를 하면 몇이에요? 3분의 25옴이 되죠. 3분의 25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3분의 25옴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4번, D번은 얘는 제일 쉬워요. 선생님 문제 낼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의 저항은 의미가 없음에 유의해서 푸시오. 저항이 없는 전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문제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4옴과 4옴 즉 8옴이 걸리죠. 직렬이니까 4옴 3 직렬이니까. 근데 이쪽은 저항이 하나도 없죠. 이럴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고 4옴과 4옴으로는 이쪽으로는 가질 않아요. 아예 전류가 안 가요. 전류가 안 가는 저항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회로는 4옴 이게 끝입니다. 즉 저항은 몇 옴? 4옴이 된다 라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PPT에다 하다 보니까 답이 좀 정리가 어려운데 1번은 12옴 1번 답은 12옴 1번 답은 12옴 2번 답은 6옴 3번 답은 3분의 20옴 4번 답은 4옴이 되겠습니다. 꼭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래요. 그 다음에 5번에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항 RT, I1, V3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회로의 총 전압이 몇이에요? 64V죠. 회로의 총 전압은 64V.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R1이 12옴, R2가 6옴, 그 다음에 R3가 12옴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구하라는 거는 총 저항 RT를 구하라고 하고 I1을 구하라고 하고 V3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회로의 흐름을 보면은 전압원이 이쪽에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당연히 가서 12옴과 6옴이 있으니까 12옴 쪽으로 전류도 가고
6옴 쪽으로 전류도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왔다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 저항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 각각의 저항들이 다 주어졌죠. 주어졌으니까 총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총 저항 RT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랑 얘랑 병렬이니까 12옴 병렬 6옴. 그 다음에 얘랑은 직렬이죠. 직렬이기 때문에 12옴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 가나요? 저항의 양끝이 만나면은 병렬이라고 했고, 그러면 얘랑 얘는 양끝이 만나기 때문에 R1과 R2는 서로 병렬입니다. 그리고 이 R1과 R2 병렬한 것과 R3랑은 한쪽 끝만 만나죠. 한쪽 끝. 그렇기 때문에 직렬이에요. 한쪽 끝만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 끝이 만나면서 다른 거랑 연결된 게 없죠. 그러면 직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럼 12옴이랑 6옴이랑 병렬을 하면은 더하기 분의 곱하기를 하면 되니까 12 더하기 6분의 12 곱하기 6 더하기 12 하면은 밑에는 18옴 위에는 72 하면 몇인가요? 48 4옴이죠. 더하기 12니까 16옴이 된다. 그래서 RT는 16옴이 됩니다. 그 다음에 I1은, 그럼 I1은 몇일까요? I1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이란 것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책에 이 내용이 없어서 선생님이 따로 알려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같이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전류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이란 것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즉 지금 전류가 이 회로의 지금 총 전류 몇이죠? I. 총 전류 I가 몇이냐면 I는 총 전압 나누기 총 저항이니까 총 저항이 16. 그러면은 몇이에요? 4A죠. 4A. 그때 그럼 4A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4A. 근데 12옴과 6옴으로 나뉠 겁니다. 즉 4A가 이렇게 가서 12옴과 6옴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나뉘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데 이때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분배됩니다. 어떻게 분배되냐? 저항이 작은 곳으로 많이 흐르겠죠. 큰 곳으로 적게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흐르는 전류 4A 즉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하고 이쪽을 I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I1은 4A 곱하기 두 개의 저항의 합, 즉 12 더하기 6분의 내 저항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저항을 적어줘야 돼요. 6. 그러면은 4 곱하기 18분의 6. 64, 24. 18분의 24. 그러면은 64, 24, 63, 18 이렇게 되죠. 그러면 I2는 4 곱하기 12 더하기 6 얘는 똑같아요. 대신에 얘는 여기 흐르는 것은 반대편에 적어주면 되니까 12는 48 나누기 18 해서 3분의 8이 되죠. 즉 I1은 3분의 4 I2는 3분의 8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다시 몇이 돼요? 3분의 12가 되죠. 즉 4A가 됩니다. 즉 들어오는 거 4A
3분의 4, 3분의 8 나눠줬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 4A. 일치하죠. 그래서 이게 전류 분배 법칙이라는 겁니다. 전류 분배 법칙. 지금 책에 나오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키르호프의 전류 분배 법칙. 그래서 이 부분 꼭 알아둬라. 총 전류, 흘러 들어가는 전류 곱하기 저항의 합분의 반대편 저항, 저항의 합분의 반대편 저항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I1은 몇이냐? 3분의 4A죠. 3분의 4A다. 그럼 V3는 몇이에요? V3는 어떻게 구하면 돼? V는 IR이니까 I는 4A 걸러 들어갔죠. 4A. 4A 곱하기 12는 48V가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48V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전류 분배 법칙 말고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압 분배 법칙까지 같이 설명을 해줄게요. 그 전에 12ohm이랑 6ohm이랑 병렬을 하면은 4ohm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12ohm이랑 6ohm이랑 병렬하면은 4ohm이 돼요. 그리고 이쪽은 12oh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쌤이 이 부분을 간소화 시킨 겁니다. 그때 지금 V3를 구하려면은 이 I 곱하기 R을 해도 되지만 전압 분배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앞에서 전압강을 할 때 뭐 비슷한 개념을 배웠어요. 즉 주는 것과 받는 것은 같다 라는 것을 했었죠. 즉 공급 전압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 라는 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같을 때 전압 강화는 이 저항의 비례해서 걸립니다. 비례해서. 그래서 이 4ohm에 걸리는 전압과 12ohm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때 64, 얘를 V1, 2라고 하고 얘를 V3라고 해봅시다. 그럼 V1, 2는 64 곱하기 얘랑 12 더하기 4분의 12, 4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V3 곱하기 V3는 64 곱하기 12 더하기 4분의 12를 해주면 됩니다. 전류 분배 법칙을 할 때는 반대 저항을 적어줬지만 전압 분배 법칙을 할 때는 자신의 저항을 적어주면 돼요. 왜냐면은 저항에 비례해서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전원이 있고 직렬이죠. 그럴 경우에 전압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해보면은 16 4 16V 그리고 얘는 48V. 어때요? 아까 전류를 구해서 풀었던 것과 정답이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그럼 전압도 일치하는 거 볼까요? 지금 16V가 얘랑 얘 사이에 걸리고 저항이 4ohm이니까 이 얘에 흐르는 총 전류는 몇이에요? 4A가 되죠. 4A. 즉 얘랑 흐르는 전류를 합친 게 4A가 된다.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어차피 쌤이 이거 저항 하나로 해놨지만
얘랑 얘와 같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의 전압이 지금 16V라는 거예요. 16V. 그러면 I1을 구할 때 I는 R분의 V죠. R분의 V. 12분의 16을 하니까 3분의 4 암페어가 되죠. 여기는 여기 흐른 전류는 I2는 R분의 V를 하니까 6분의 16V, 즉 3분의 8A. 아까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회로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다양하기 때문에 전류 분배, 전압 분배,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공식들을 알아두면은 회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전압 분배 법칙,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과 전압 분배 법칙을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꼭 이것을 기억하고 숙지하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한 문제를 푸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줬죠. 그래서 이 하나만 제대로 선생님이 풀어준 거를 이해해도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RT, I1, VA를 구하시오. 접지는 0V이다. 그래서 이 회로는 36V 전원과 그 다음에 총 4개의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보면은 전원에서 나와서 R1 쪽으로, 그리고 R2 쪽으로, 그다음에 R3, R4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이것이 다시 만나서 이렇게 전원의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회로죠. 이 회로의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뭔가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이. 근데 이게 이것과 같습니다. 이 회로와 같아요. 이 회로와, 즉 회로에서 색칠했던 부분, 이 부분이 색칠되어 있는 현재 이 부분이 이 부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부분을 하나의 점이라고 표현을 해줘도 되고, 이 점을 늘려서 이런 모양으로 늘려줘도 됩니다. 즉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36V 저항 10옴 15옴 10옴 2옴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로를 이런 식으로 이것과 세 개 모두 같은 회로입니다. 이해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회로에서 우선 총 저항을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 총 저항을 구하려면은 회로에 저항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15옴, 15옴, 10옴, 2옴을 모두 주어졌네요. 회로에서. 그러면은 이 관계를 볼까요? 우선 R1과 R2는 서로 병렬이죠. 얘는 서로 병렬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R1과 R2가 병렬이다라는 것 쉽게 알 수 있죠. 즉 이렇게 봐도 두 개 병렬이죠. 그러면 10옴과 2옴과는 어떤 관계인가? 10옴과 2옴은 서로 이 두 개는 뭐죠? 직렬이죠. 직렬. 10옴과 2옴이 직렬이기 때문에 얘는 12옴이 되는 겁니다. 얘가 12옴.
12옴, 12옴짜리 하나로 볼 수 있죠. 그럼 얘와 얘는 서로 3개의 병렬이죠. 즉 15옴, 15옴, 12옴이 병렬이다. 그러면은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더하기 12분의 1분의 1을 하면은 60분의 6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1은 15분의 60이 돼서 4옴이 된다 라는 계산이 나오죠. 4옴. 네, 계산 나오나요? 직병렬 관계를 잘 이해하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I1을 구하여라. I1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중에서 전압과 저항을 이용해 볼까요? 일단 이 회로에서 이게 36V이기 때문에 여기가 36V이기 때문에 10옴과 15옴과 이 12옴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36V로 동일을 합니다. 그럼 I1은 15옴에 흐르는 저항 플러스 15옴에 흐르는 저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15옴에 흐르는 저항은 전류는 몇이에요? V가 36V, 전류가 15옴이니까 10분의 36 해서 3.6A가 되겠죠. 3.6A 더하기 15옴에 흐르는 전류 36분의 36 나누기 15 하면은 이게 몇이죠? 3, 5, 15, 3, 8, 12죠, 12. 그러면은 2.4A네요. 이제 다 지우고 2.4는 6A죠, 6A. 그래서 I1은 6A가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VA는 어떻게 될까요? VA는 전압 분배 법칙으로 한번 써볼까요? 전압 분배 법칙. 한번 다 지우고. 전압 분배 법칙. 지금 얘에서 얘까지도 36V. 즉, 얘가 얘니까 얘에서 얘까지 36V. 얘에서부터 얘까지도 36V 걸렸었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6V입니다. 즉 36V가 10옴과 2옴에 나눠서 걸리는 거죠.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V 2옴에 걸리는 전압은 V4라고 합시다. V4는 36 곱하기 2개 더하기 12분의 2 해가지고 6V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전압 분배 법칙. 10V에는 그러면은 몇이 걸리겠어요? 10V 여기를 V3라고 하면은 V3는 36 곱하기 12분의 10을 해서 30V가 걸리겠죠. 30V. 그러면은 이 접지가 0V라고 했기 때문에 여긴 0V입니다. 근데 이 2옴에 걸리는 전압이 6V예요, 6V. 그러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6V 높기 때문에 여기는 6V가 되겠죠. 전위가 6V. 그리고 여기의 전위는 30V가 더 높기 때문에 36V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V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A는 6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회로에서 선생님이 구한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전류 분배 법칙, 그 다음에 키르호프 전류 법칙, 전압 법칙, 그 다음에 오메 법칙,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는 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같이 지난번 내준 과제 키리오프의 법칙에 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직병렬보다 지금 여기 문제가 더 쉬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듣고 꼭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I1, I2, I3, I4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KCL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틀린 학생이 많았어요. 일단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뭐예요? 들어온 것과 나간 전류는 같다.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는 같다. 그게 키르호프의 전류 분해 법칙이죠. 아주 단순한 명제입니다. 그럼 이 회로를 딱 봤을 때 지금 접속점이 몇 개 있어요? 얘도 접속점이고, 얘도 접속점이고, 얘도 접속점이고, 얘도 접속점인데, 그냥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쌤은 왼쪽에 얘가 바로 눈에 들어와요. 네. 20A가 딱 들어오고, 19A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11A는 어디 가겠어요? 옆으로 가겠죠, 그냥. 이쪽으로 갔겠지, 11A가.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같으니까. 그러면 I1은 11A가 되는 겁니다. 11A. 지금 20A 들어오고 9A, 11A. KCL 일치하죠. 그러면 11A가 이렇게 들어갔어, 이쪽에. 근데 이쪽으로 5A가 나가네? 그럼 이쪽은 몇이 되겠어요? 6A가 되겠죠, 6A. 그럼 I2는 6A가 흐를 겁니다. 그럼 6A 이렇게 갔는데 쭉 갔어. 근데 8A 이 접속점으로 8A가 들어오네. 그럼 여긴 6A고. 그러면 여기 몇으로 가겠어요? 14A가 가겠죠, 당연히. 14A.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같으니까. 그럼 I3는 14A예요. 그럼 14A가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가겠죠. 다음 접속점까지. 여기서 가는데, 근데 길이 이쪽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근데 옆으로 4A 가니까 밑으로 몇 암페어? 10A가 가겠죠, 당연히. 10A. 그러면 끝난 겁니다. 즉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전류합은 같다. 성립하죠? 네,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7번 문제 봅시다. 얘는 딱 봐도 뭐예요?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이죠. 전압법칙. 키르호프의 전압법칙. 이것은 전압 분배 법칙과도 일치하죠. 지금 공급하는 전압은 몇이에요? 45V고 저항이 2K, 5K, 8K가 있습니다. 비례해서 걸린다고 했나요? 반비례해서 걸린다고 했나요? 비례해서 걸린다고 했죠. 즉 R1에 걸리는 전압은 45 곱하기 각각 3개 2 더하기 5 더하기 8분의 2를 하면 되고, 두 번째 거는 45 곱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8분의 5K를 하면 되고, 밑에는 45 곱하기 8, 똑같이 2 더하기 5 더하기 8분의 8을 하면 되죠. 그래서 V1에 걸린 전압은 15분의 2 이렇게 되죠. 6V. 얘는 15V. 얘는 24V. 이 세 개의 합이 몇이에요? 45V. 즉 공급하는 전압과 전압 강하는 같죠. 45V로 저항에 비례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V1은 6V, V3는 24V. 그럼 I는 몇일까요? I는 총전류 I라고 했어요. 총전류 I. 그럼 지금 I가 안 그려져 있는데 총전류 I라고 했으니까
전원 플러스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I게 되겠죠. I는 R분의 V, R분의 총 저항, 회로의 총 저항은 15kΩ이죠. 총 전압 45V. 즉 3, 그 다음에 K라는 건 뭐예요? 10의 3승이죠. 근데 분모에 있잖아.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즉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는 13mA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30mA로 적은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0.03이라고 적은 친구가 있었어요. 0.003A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탐구를 해서 풀라고 낸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에 관련된 문제일 것 같습니까? 즉 KCL을 이용하라는 문제겠죠. KCL. 그러면은 E를 구하고 RT를 구하고 R3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들을 가지고 정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RT를 구하려고 하니까 R1과 R3의 저항값을 몰라요. 그러면 바로 RT를 구하기 힘들겠죠. 그러면은 어떤 힌트가 있냐 문제에 보면은 이쪽에 9mA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5mA가 나온다. 그럼 이쪽은 몇이 되겠어요? 4mA가 되겠죠. 그럼 이쪽은 5가 가고 2가 가니까 3mA가 가겠죠. 이미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은 모르죠. 근데 여기는 알 수 있어. 3mA가 있고 4kΩ이 있죠. 전류와 저항을 알면은 전압을 구할 수 있죠. 여기와 여기 사이 걸린 전압. 그럼 3, 4, 12V가 걸린다. 12V. 근데 이 회로는 전원과 R1, R2, R3가 모두 병렬이죠. 즉 12V가 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얘 모두 다 12V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은 12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R3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R3에 걸리는 전압이 12V야. 근데 전류가 2mA네. 2mA가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면은 R3는 R분의 R은 I분의 V이기 때문에 I3라고 합시다. 얘를 I3라고 하고 얘를 V3라고 합시다. 그러면 12 나누기 2mA는 6mA죠. 즉 kΩ이 되는 겁니다. 6kΩ. 그러면은 총정 RT. 이 RT는 뭐예요? 전원분의 총전원분의 이 총저항이니까 총전원분의 총전류로 하면 되죠. 그러면은 총전압이 12V, 총전류가 9mA. 그러면은 3, 4, 즉 3분의 4 kΩ이 되는 거죠. 3분의 4 kΩ. 병렬일 때 합성 저항은 작아졌어요. 그럼 얘도 확인차, 얘도 구해볼까요? 여기 전압이 12V고 4mA니까 R은 4mA 분의 12V 하면은 3kΩ이 되겠죠. 즉 3kΩ. 그리고 여기가
R2가 4kΩ, 얘가 6kΩ. 3과 4와 6, 3kΩ, 4kΩ, 6kΩ을 병렬하면은 몇이 될까?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분의 1은 밑에를 12로 줄 수 있고, 4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9, 12분의 9분의 1, 즉 9분의 12는 3분의 4 kΩ 맞죠? 즉 이렇게 구한 것과 이렇게 구한 것과 정답이 일치하죠. 네,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했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이나 전압이나 전류나 구해보는 것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쌤이 그것들을 모두 다 해주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구해보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